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나무는 제 뒤에 보는 것처럼 아주 통직한 키가 큰 그런 나무인데요. 제가 이 주변의 바닥을 둘러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태풍이 지나가서 떨어져 있긴 하지만 태풍보다는 오묘한 진리가 숨어 있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 떨어진 나뭇가지 단면을 이렇게 보면 마치 톱으로 손질을 해서 잘라놓은 듯한 그런 단면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한 주인공이 바로 도토리 거위벌레라고 합니다. 도토리 거위벌레가 왜 이렇게 하냐면, 원래 도토리 거위벌레는 저 나무 꼭대기에 살다가 어린 애벌레는 또 월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동을 시키기 위해서 이 도토리에 보면 지금 카메라 상으로는 잘 보이진 않지만 도토리 밑에 이렇게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 알을 놓습니다. 그래서 알을 놓은 다음에 월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땅으로 내려와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미가 톱으로 요걸 잘라서 잎이 달린 이 잎이 프로펠러 모양으로 해서 떨어짐으로써 충격을 완화시킨 다음에 애벌레들은 요 안에서 도토리 영양분을 먹고 살다가 월동을 하기 위해서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도토리 거위벌레가 새끼를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톱질을 통해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제가 지금 잡고 있는 나무는 도토리가 달리니까 도토리 나무 종류겠죠. 우리나라에는 도토리 나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참나무 집안이라고 합니다. 참나무 집안 중에서 제가 이곳에 있는 광릉숲에는 대략 6가지, 즉 참나무 6형제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무입니다. 여기 보시면 잎의 모양새가 굉장히 넓죠. 아래가 좁고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거꿀달갈형을 하고 있고, 갈참나무의 특징은 이렇게 잎자루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참나무 6형제 중에 갈참나무에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광릉숲을 걸으면서 참나무가 또 나오면 또 다른 수종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토리 거위벌레가 제일 많이 떨구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갈참나무였습니다. 네, 다음에 소개시킬 나무는 덩굴성 목본식물입니다. 보통 큰 교목이 있고 중간키 나무가 있고 관목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칡처럼 덩굴류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만경류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산행을 하면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인데요. 여기 나뭇잎을 보시면 어떤 거는 녹색을 띠고 어떤 거는 이렇게 흰 페인트 칠을 칠해 놓은 것 같은 이런 덩굴이 있을 겁니다. 봄에 보면 온갖 꽃이 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나무의 이름이 개다래입니다. 다래나무 종류는 참 많은데 우리가 가을에 산행을 할 때 정말 목도 마르고 힘들잖아요. 근데 참다래 열매를 하나 따 먹으면 갈증도 가시고 입에 굉장히 단맛이 느껴지는데 한국산 키위가 되겠죠. 그런데 이 나무는 다래나무하고 조금 다릅니다. 참다래는 잎이 흰색으로 붉은색으로 변하지 않고요. 이 나무는 하얗게만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다래라고 합니다. 혹은 강원도 깊은 산에 가면 요 잎이 흰색 또는 분홍색으로 변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쥐다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쥐다래나 참다래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여기 이 나무에 달리는 열매, 개다래 열매는 써서 약으로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 이름을 붙일 때 원래 거에 좀 못 미치면 개자를 붙이고, 또 참 좋으면 참을 붙여서 다래를 참다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쓴 이 개다래 잎이 왜 이렇게 하얗게 변했느냐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잎 밑에 꽃이 달리기 때문에 곤충들의 입장에서는 어디 있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분을 하기 위해서 이 꽃이 나뭇잎에 화학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화학적인 신호를 보내서 꽃처럼 변신하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서 이 잎이 페인트 칠한 것처럼 보여서 마치 꽃이 핀 것처럼 보이고 곤충들을 유인한 다음에 이 수분이 완료되면,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점점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요. 가을로 가면 원래의
녹색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존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못하는 식물이지만 본인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전략을 갖고 있는 재미난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상 개달의 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